신방세동의 치료 1. 항응고요법. 신방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뇌졸중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기능과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돼서 반드시 적절한 예방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코피를 흘려본 경험을 돌이켜보면 피는 몸 밖으로 나오면 스스로 붓게 되죠. 항응고 치료는 기본적으로 몸의 정상적인 혈액 응고작용을 저해하는 약물을 이용해서 피를 묽게 만드는 치료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출혈이 멈추지 않는 부작용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항응고 약제들이 새로 개발됐으며 이러한 새로운 항응고 약제들에 대한 이해와 적응증의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자의 뇌졸중 위험도를 바탕으로 뇌졸중 예방치료의 적응증과 구체적인 항응고 치료 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구 항응고 치료 제제의 장단점과 적절한 처방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수 상황에서의 경구 항응고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항응고 약물의 사용. 항응고 약물 사용의 기본 지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승모판 협착이나 기계 판막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는 비타민 K 기량제의 사용이 권장됩니다. OAC 치료를 시작할 때 환자가 노악의 금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타민 K 기량제보다는 노악의 사용이 권장됩니다. 비타민 K 기량제로 치료하는 경우 TTR을 70% 이상으로 유지하고 주의 깊게 모니터해야 합니다. 이미 비타민 K 기량제를 사용 중인 신방세동 환자에서 약제를 잘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TTR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환자가 선호하는 경우 노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노악은 기계 판막이 있는 환자 또는 중등도 이상의 승모팍 협착이 있는 환자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경구 항응고 치료 제제와 항혈소 판제의 병용요법은 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항혈소 판제를 써야 하는 다른 적응증이 없는 한 신방세동의 뇌경색 예방을 위해서 병용요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K 기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와파린 등의 비타민 K 기량제는 신방세동에 사용된 최초의 항응고제입니다. 1954년에 개발된 이후 오랜 임상 경험을 거쳐 그 효과가 입증된 약물로 아스피린만 사용하거나 항응고 치료를 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하여 뇌졸중의 위험을 약 3분의 1 줄이고 사망률을 약 4분의 1 감소시켰습니다. 비타민 K 기량제는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으며 효과도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치료효과 구간이 비교적 좁아서 과량 투여에 의한 독성이나 불충분한 용량으로 인한 효과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잦은 체열로 프론트롬빈 시간을 모니터해야 하고 용량을 조절해 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론트롬빈 시간이란 출혈과 관련된 병적 소견을 보이는 환자의 혈액 응고 기능을 평가하거나 와파린을 복용 중인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또한 다른 약제나 음식과의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복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많이 먹는 음식인 청국장, 각종 채소, 홍삼 등은 와파린의 약물작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피해야 될 음식입니다. 그렇지만 비타민 K 기량제가 적정 용량으로 사용되어 TTR이 잘 유지된다면 신방세동 환자의 뇌경색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세임 TT2R2 스코어와 같은 도구를 통해 몇 가지 임상적 지표를 사용하여 어떤 환자가 TTR이 잘 유지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임 TT2R2 스코어가 높은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하여 비타민 K 기량제 치료 중에 TTR이 더 높게 유지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노악의 등장 이후에는 비판막성 신방세동 환자의 뇌경색 예방에 있어서 노악이 비타민 K 기량제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K 기량제는 현재까지 판막성 심방세동의 치료에 안전성이 확립된 유일한 항응고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드바스크 점수가 1점인 경우 노악을 보험 적용받을 수 없고 또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더라도 비교적 약값이 비싸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와파린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와파린은 아직도 항응고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약물입니다. 와파린은 방대한 임상 데이터로 이미 효과가 입증되어 있고 약값이 저렴해서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비타민 K 기량제 경구 항응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와파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악이 개발되었습니다. 노악에는 직접 트롬빈 억제제인 다비가트란과 응고인자 10A 억제제인 아픽사반, 에독사반 및 리바록사반이 있으며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와파린을 대체하기 적절한 약제들입니다. 노악과 와파린을 비교하였을 때 노악 사용군이 특히 두개 내 출혈이 적고 전체 뇌졸중 발생률은 유사하거나 적으며 주요 출혈 부작용이 유사하거나 적었습니다. 따라서 노악의 금기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와파린보다는 노악이 우선적으로 권장됩니다. 항혈소판제는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에 노악보다 효과가 적고 출혈 부작용은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항혈소판제는 권장되지 않으며 노악이 우선적으로 권장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4가지 노악의 대규모 3상 임상시험 비교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노악의 사용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항응고 치료율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악의 도입 전 차드바스크 점수가 2점 이상 환자의 국내 경구 항응고 치료 처방률 현황은 30% 후반대에서 40% 초반대에 머물렀으나 2013년 노악의 도입 및 2015년 노악의 보험 기준 확대 이후 항응고 치료에서의 노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항응고 치료율의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악은 와파린에 비해 다른 약제 및 식이습관과의 상호작용이 적고 효과가 비교적 일정하기 때문에 와파린처럼 프론트롬빈 시간을 모니터링하면서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이 정해진 용량을 투여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은 노악의 항응고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기적인 신장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비비타민 K 기량제 경구 항응고제 중 아픽사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틀 연구에서 아픽사반 5mg을 매일 하루 2회 복용한 군과 비타민 K 기량제를 복용한 군을 비교하여 보면 아픽사반 투여가 뇌졸중이나 전신색전증을 21% 감소시켰고 주요 출혈 사건을 31% 감소시켰으며 모든 원인의 사망률을 11% 감소시켰습니다. 뇌졸중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혈성 뇌졸중과 두개 내 출혈은 아픽사반군에서 더 낮은 발생률을 보였으나 허혈성 뇌경색을 더 줄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위장관 출혈의 발생률은 양군에서 유사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 아픽사반은 뇌졸중과 전신색전증을 예방하는 데 와파린 대비 열등하지 않았고 주요 출혈 사건 발생의 위험도는 와파린이나 다비가트란, 리바록사반보다 낮았습니다. 아픽사반은 심방세동에서 아스피린과 비교 연구가 시행된 유일한 노악입니다. 아픽사반은 아스피린에 비하여 뇌졸중이나 전신색전증을 55% 감소시켰고 주요 출혈 사건이나 두개 내 출혈은 차이가 없거나 아주 근소한 차이만을 보였습니다. 다비가트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릴라의 연구에서 다비가트란 150mg을 1일 2회 복용한 환자군이 와파린에 비해 주요 출혈 사건에 유의한 차이가 없이 뇌졸중과 전신색전증이 35% 감소하였습니다.
저용량인 다비가트란 110mg 1일 2회 투여는 와파린과 비교하여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 예방에는 차이가 없이 20% 적은 주요 출혈 발생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가지 다비가트란 용량 모두 출혈성 뇌졸중과 두개 내 출혈을 감소시켰지만 다비가트란 150mg 1일 2회 복용은 허혈성 뇌졸중이 24%, 혈관 사망률이 12%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 반면 위장관 출혈은 50% 증가하였습니다. 다비가트란 복용량 모두에서 심근경색 발생률에 유의하지 않은 수치 증가가 있었는데 이는 대규모 사후 승인 분석에서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관측 자료는 고용량 다비가트란 투여 환자에게서 릴라이 임상시험에서 발견된 와파린 대비 다비가트란의 이점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다비가트란은 와파린과 비교하여 허혈성 뇌경색 및 전신 색전증, 두개 내 출혈과 총 사망률을 감소시켰으며 심근경색이나 위장관 출혈로 인한 입원을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비가트란은 국내에서 해독제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노악 제제입니다. 이다루시주맙은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서 효과의 신속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바 있습니다. 에독사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게이지 AF팀이 연구에서는 에독사반 60mg을 1일 1회 투여하거나 30mg을 1일 1회 투여한 환자군을 조정된 용량의 와파린 투여 환자군과 비교하였습니다. 1일 1회 에독사반 60mg은 와파린보다 열등하지 않았으며 치료효과 분석에서 에독사반 60mg 1일 1회 투여군에서 와파린 투여군에 비해 뇌졸중과 전신색전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1% 감소되었으며 주요 출혈 사건이 20% 감소되었습니다. 에독사반 30mg 1일 1회 투여는 뇌졸중과 전신색전증 예방에 대해서는 와파린보다 열등하지 않았으며 주요 출혈이 53% 감소하였습니다. 심혈관계 사망은 에독사반 60mg 1일 1회 또는 에독사반 30mg 1일 1회 투여 환자군에서 와파린 투여 환자군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높은 용량 요법만이 심방세동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승인되었습니다. 리바록사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라켓 AF 연구에서는 리바록사반 20mg을 투여한 환자군과 와파린 투여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리바록사반은 ITT 분석에서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 예방 효과는 와파린보다 열등하지 않았고 프로토콜에 따른 치료 효과 분석에서 뇌졸중 또는 전신색전증이 와파린 대비 21% 감소하여 통계적 우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리바록사반은 와파린에 비해 사망률, 허혈성 뇌졸중 또는 주요 출혈 발생률을 감소시키지 않았습니다. 위장관 출혈의 증가가 있었지만 와파린에 비해 출혈성 뇌졸중과 두개 내 출혈이 리바록사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습니다. 리바록사반은 와파린과 비교하여 허혈성 뇌경색 및 전신색전증, 두개 내 출혈과 총 사망률을 감소시켰으며 심근경색이나 위장관 출혈로 인한 입원은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노악과 비타민 K 기량제인 와파린의 비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와파린과 노악 모두 심방세동의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와파린과 노악의 무작위 임상연구에 포함된 노악 42,411명과 와파린 29,272명의 환자를 메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악은 와파린에 비해 뇌졸중, 전신색전증 발생률을 19%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출혈성 뇌졸중의 감소에 기인하였습니다. 사망률은 노악군에서 10% 낮았으며 두개 내 출혈은 절반이었지만 위장관 출혈이 25% 더 많았습니다. 노악의 뇌졸중 감소는 분석된 모든 하위 그룹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었습니다. 노악의 출혈 감소 효과는 INR 조절이 잘 안 되는 병원 또는 지역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와파린에 비해 노악의 두개 내 출혈의 실질적인 감소는 INR 조절 수준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노악의 금기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와파린보다는 노악이 우선적으로 권장됩니다. 항응고요법의 대체 치료로 항혈소판제 사용이 가능할까요? 항혈소판제 단독요법의 뇌졸중 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는 매우 부족합니다. 비타민 K 기량제는 뇌졸중, 전신색전증, 심근경색, 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을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을 이용한 항혈소판제 단독 혹은 복합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TTR이 높은 경우에 이득이 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항혈소판 치료는 출혈 위험도를 증가시키는데 특히 항혈소판제 중복 사용 시 출혈 위험을 더욱 증가시켜서 항응고제 단독으로 사용할 때와 거의 동일한 출혈 위험을 보입니다. 따라서 항혈소판제는 심방세동 뇌졸중 예방 목적으로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특수 상황에서의 항응고 치료. 만성 신질환 환자, 투석 환자에서의 경구 항응고 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방세동 환자에서 만성 신질환을 가진 환자는 약 14.3% 정도이며 이 중 말기 신질환 환자는 1.5%입니다. 만성 신질환 환자들은 뇌경색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출혈의 위험성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청소율 분당 15에서 50ml 정도로 중등도 및 중증의 신장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들에서도 항응고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항응고 요법은 좋은 임상 결과를 보였습니다. 대규모 스위스 연구에서도 뇌졸중 위험도는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 와파린 사용 시 낮았습니다. 출혈은 약간 상승하였으며 특히 치료 시작 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노학 연구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경증 혹은 중등도의 만성 신질환자는 와파린보다 노학을 사용할 때 뇌졸중, 전신색전증 혹은 주요 출혈의 빈도가 낮았습니다. 신장 기능은 노학의 용량 조절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되어야 합니다.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때에는 목표 INR은 2에서 3 사이이며 노학의 용량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비가트란 110mg 1일 2회, 리바록사반 15mg 1일 1회, 에독사반 30mg 1일 1회로 감량하고 아픽사반은 크레아티닌 데시리터당 1.5mg 이상이면서 나이 80세 이상 또는 체중 60kg 이하이면 2.5mg 하루 2회로 감량하여야 합니다. 한국인에서 추정되는 노학의 용량 감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레아티닌 청소율 분당 15에서 29ml 환자에서는 노학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석 환자의 대략 8명 중 1명은 심방세동을 앓고 있고 그 발병률은 1년에 환자 100명 중 2.7명으로 일반 인구에 비해 높으며 투석하는 환자들에서 심방세동은 사망률 증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들에서 OLC 제제에 대한 무작위 대조 시험은 없고 중증의 만성신질환 환자들에서 노학에 대한 무작위 연구도 없는 실정입니다. 투석을 하는 환자들의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와파린 사용은 뇌졸중 발생 위험도에 영향이 없거나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캐나다 인구집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뇌졸중 발생의 조정 위험비는 1.14이고 출혈의 조정 위험비는 1.44로 보고되었습니다. 반면 덴마크 연구 결과는 투석 환자들에서 OAC가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결국 심방세동이 있는 투석 환자들에서 항응고제에 대한 무작위 대조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 컷 뉴스입니다. 뇌경색의 2차 예방과 항응고 치료는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진행합니다. 뇌경색의 과거력이 있는 심방세동 환자에서 비타민 K 기량제보다 노학이 추천됩니다. 항응고 치료 도중에 일과성 뇌허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약물 순응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응고 치료 도중에 중증도 이상의 허혈성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항응고제는 경색의 중증도에 따라 3에서 12일간 중단해야 합니다. 뇌경색 발생 후 항응고 치료 시작 전까지는 아스피린의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개 내 출혈이 발생한 환자에서 출혈의 원인,
또는 위험인자가 적절히 조절되었다면 항응고 치료는 4에서 6주 후에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허혈성 뇌경색 직후 저분자량 헤파린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INR이 1.7 이상인 상태에서는 RTPA 등의 전신적인 혈전형 해제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일과성 뇌허혈이나 뇌경색 후의 경구 항응고 치료와 항혈소판제의 병령요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급성기 뇌경색의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급성기의 뇌경색과 관련한 증상이 발생하고 4.5시간 이내에 전신적인 혈전 용해제 투여는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항응고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에서는 주의를 요하지만 INR 1.7 이하이거나 다비가트란 투여 48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혈전 용해제의 투여가 가능합니다. 노악의 경우 특정 기량제의 투여를 한 후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뇌경색 후 항응고 치료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심방세동이 있는 일과성 뇌허혈이나 허혈성 뇌경색 환자에서 노악을 비롯한 항응고제 치료의 개시나 개제에 따른 위험도와 이익에 대한 전향적 연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존의 무작위 노악 연구에서는 7일에서 30일 이내에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나 허혈성 뇌경색 환자는 제외되었고, 따라서 유럽 부정맥학회는 136-12일 원칙에 따른 항응고제 치료 개시 권고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있는 환자는 뇌영상 검사상 뇌출혈이 배제된 경우 1일 뒤부터 항응고제를 시작할 수 있고, 경한 허혈성 뇌경색 환자의 경우엔 3일 뒤에 항응고제를 시작하며, 중등도의 허혈성 뇌경색 환자에서는 6일 뒤, 중증의 허혈성 뇌경색의 경우 12일 뒤에 항응고제 치료를 고려합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경색의 크기, 고령이나 출혈의 위험인자 유무입니다. 뇌출혈 후 항응고제의 시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뇌출혈 이후 언제부터 항응고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는 아직 없으나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에서 뇌출혈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이 교정된다면 4주에서 8주 이후에 항응고 치료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컷 뉴스입니다.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받은 심방세동 환자에서의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사용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방세동이 동반된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후 한 달간은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레, 경구 항응고 치료의 3제 요법이 추천됩니다. 심방세동이 동반된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후 1에서 6개월간은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레, 경구 항응고 치료의 3제 요법이 추천됩니다. 심방세동이 동반된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을 하지 않았다면 12개월까지 항혈소판제와 경구 항응고 치료의 2제 요법이 추천됩니다. 심방세동이 동반된 안정형 협심증 또는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다비가트란 또는 리바록사반과 항혈소판제의 2제 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단일 요법에 비해서 이중 항혈소판제를 추가하는 것은 출혈 위험을 적어도 2배에서 3배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먼저 출혈 위험이 높지 않은지 평가를 해야 하며 항응고 치료 적응증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사용하여 위장관 보호를 하는 것이 추천되며 와파린의 용량은 목표 INR 수치에서 낮은 편으로 조절되도록 잘 모니터하여야 하며 노악을 처방할 때는 저용량이 추천됩니다.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심방세동 환자 경우에는 초기 일정 기간 항응고 약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의 3제 복합요법을 사용하다가 이후 항응고제와 단일 항혈소판제의 2제 요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우스트 연구에서 클로피도그렐과 항응고제는 유지하면서 아스피린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항응고 치료를 하면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573명의 환자가 이제요법과 삼제복합요법으로 무작위 분류되었고 이제요법군에서 출혈 발생률은 낮은 반면 심근경색, 뇌경색, 재관류율, 스텐트 내 혈전의 발생률은 양군 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년째 사망률 또한 이제요법군에서 더 낮았습니다. 클로피도그렐과 항응고제를 사용한 이제요법은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뇌경색, 급성 관동맥 증후군 재발 위험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복합요법의 적절한 기간은 명확하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출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짧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 있었던 3866명을 포함한 메타 분석에서 노악을 단일 또는 이중 항혈소판 약제에 추가하는 것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노악의 추가는 심방세동이 없는 환자에서는 허혈 위험을 약간 감소시킨 것에 반해 출혈 위험은 79에서 134%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3제 복합요법의 기간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환자가 안정적이라면 1년 후에는 항응고 약제 단일요법이 추천됩니다. 최근 급성관동맥 증후군 환자를 포함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환자군에서 다비가트란 또는 리바록사반과 항혈소판제 한 가지의 이제요법을 와파린을 포함한 3제요법과 비교한 무작위 대조 연구를 시행하였고 이제요법군이 허혈성 심장사건의 발생이 있어서 비열등하며 출혈 위험성은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아픽사반 또는 에독사반을 사용한 비슷한 디자인의 연구가 진행 중이며 향후 노악을 포함한 이제요법이 3제요법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방세동에서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항응고 약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응고 약물은 크게 비타민K의 기량제인 와파린과 비비타민K의 기량제 경구 항응고제로 분류되며 후자는 약자를 따서 흔히 노악으로 불립니다. 노악은 현재 4종류의 약제가 국내에 가용한데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직접 트롬빈 억제제인 다비가트란과 응고인자 10A의 억제제인 아픽사반, 에독사반, 리바록사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와파린과 노악 모두 심방세동의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노악은 와파린에 비해 출혈 및 출혈성 뇌졸중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혈액 응고를 막는 항응고약제 외에 과거 항혈소판제를 심방세동에서 사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항혈소판제 단독요법의 뇌졸중 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는 매우 부족해 항혈소판제는 심방세동 뇌졸중 예방 목적으로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 뇌경색 환자의 2차 예방, 그리고 관상동맥 중지 시술을 받은 환자에서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 복합요법을 사용하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도 항응고약제의 사용이 추천되지만 각 상황에 따라 약제 투약 적응증과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심방세동의 치료 1. 항응고요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습 요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의 핵심 정리 노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방세동의 치료 1. 항응고 요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방세동의 치료 2. 박동수 및 리듬 조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